적혀있다. 산나비. 산나비가 뭐야? 뭐라 했어? 아빠 목소리 잘 안 들려. 아빠 근데 시계 고장 나왔나봐. 시간이 거꾸로. 아빠! 아빠 너무 좋아요. 아빠 잘 잤어? 나 뭐하고 있었냐면, 나 아빠한테 보여줄 거 있어. 이거 아빠 자는 동안 내가 만든 거다. 어때? 어때? 선배님, 작전 최종 승인 떨어졌습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이 헬기는 Saint Nabi target location. 을 날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4시간 전 Saint Nabi target situation. 되었습니다. Saint Nabi target possibility. 시라고 기술부가 결론을 내렸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소득은 없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본부에선 선배님께 Saint Nabi target. 을 맡기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산나비를 실제로 만난 사람은 선배님 뿐이니까요. 아주 위험할 겁니다. 생각할 시간을 하루 드릴 텐. 아무 감정 없는 그냥 사업 Saint Nabi target cause. 때문에 뭔가 잡았는데 미안해. 전부 보생할게. 추적당할 일 없는 깨끗한 현금으로.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많이 복잡하다는 건가? 복잡의 수준이 암다. 아예 해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자율 사고 체계의 복잡성이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애초에 이런 걸 인공지능이라고 불러야 하는지부터가 이건 인격에 가깝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그럼 정말 이게 선배님이라고? 아직까진 가능성일 뿐이다. 깨봐라. 내가 직접 이야기해보겠다. 안 됩니다. 인지제약 프로세서의 부하가 심하게 걸려 있습니다. 지금 잘못 건드면 인격 데이터가 통째로 리셋될 수도 있습니다. 인지제야? 그렇습니다. 정보 처리 과정을 편집하는 기술인데 이 로봇은 인간에 관련된 정보를 엄청나게 제약받고 있습니다. 인간이라 하면 말 그대로 인간과 관련된 건 아예 인지조차 못하게 필터가 걸려 있습니다. 이 로봇은 인간의 모습을 못 보는 건 당연하고 목소리를 듣거나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시체까지도 못 볼 겁니다. 인지 가능한 세계에서 인간이 완전히 지워진 것처럼 느낄 겁니다. 왜 그런 장치가 있는 거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방금 우리와 대화한 건? 아마 우리는 예외 처리 대상인 것 같은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해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지? 기다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나?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인격 내부의 보안 단계를 재조정하는 것뿐입니다. 인지 제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건 이 인격 스스로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말 선배님이 맞다면 해내실 거다. 그런 분이시니까. 아빠!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이번엔 아빠 괜찮지 않았니? 아니었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빠. 이건 그런 게 아니라고. 잠깐, 이건
아빠! 달. 대체 무슨 기억 재생이 거부되었습니다. 이건 꿈? 왜 아무 말이 없습니까? 이사님, 이 프로젝트를 맡기 전에 한 가지 약속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안전을 보장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수석 연구원님, 하시는 말씀이 좀 듣기 거북합니다. 뭔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에겐 선택지가 없어요. 거부한다면 이 자리에서 모두 죽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실패한다면 모두 죽습니다. 조정에게 적발당한다면 또 죽습니다. 확실하게. 그럼 저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죠? 전부. 오,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이 프로젝트는 마고그룹의 수건 사업입니다. 마고그룹의 미래를 결정짓는 사업이지요. 그리고 당신들이 바로 마고그룹이고, 이해했습니까? 성공한다면 모든 걸 얻게 될 테고 실패한다면 모든 걸 잃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 프로젝트 반드시 완수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군인의 인격 데이터 어디서 구하신 겁니까?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라 하시면 비효율적이잖아요. 복수심을 이용한다는 게 특히 싫군요. 인공지능에 감정이 있다는 게 불쾌하기도 하고. 프로젝트에게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릴 순 없는 건가요, 박사? 이사님은 프로젝트 관련 보고가 오늘이 처음이시죠? 이 프로젝트는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인간의 인격을 데이터화하여 만들어진 인조인격입니다. 데이터로 이루어졌을 뿐 사람의 정신과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하지요. 수많은 데이터들의 뉴런 잠깐. 요점만 말해요, 박사. 인간의 정신을 조작하여 구체적인 명령을 내릴 수 없듯 이 프로젝트 역시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명령은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도 효율이 지나치게 떨어지는데. 시도를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실패작도 있어요. 아, 나 알아. 상업지구에서 심부름 시키는 그 친구? 이름이 뭐였더라? 유치한 이름이었는데. 저스티스? 뭐 그런 이름이었나? 맞아요, 저스티스. 저스티스가 인격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려다가 실패한 케이스지요. 아쉬워. 꽤 욕심이 나는 친구였는데. 지금은 누가 가지고 있었지? 생체 로봇이니 아보전자? 제 거요. 아주 유용한 사냥개죠. 아무튼 네, 납득했습니다, 박사. 그럼 이 프로젝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복수심을 통해 통제하는 전투인격. 맞을까요? 그렇습니다. 중요만큼 강력하고 파괴적인 행동 동기는 또 없으니까요. 아빠? 괜찮아? 엄마는? 프로젝트를 향한 보복성 폭탄 테러. 이 테러는 프로젝트에게 극도의 분노 감정을 일으켰지만 그것이 극단적인 복수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테러 주동자를 향한 복수는 일시적인 뿐 시뮬레이션을 반복적으로 돌려도 프로젝트는 금방 감정을 추스르고 복수를 포기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정신적으로 강인한 사람이라는 게 걸림돌이 되는군. 이 폭탄 테러의 상자는 누구지? 프로젝트의 아내입니다. 아내라.
그렇다면 프로젝트의 딸이 정신적 버팀목이 되는 모양이야. 책임져야 할 자식이 있으면 좋든 싫든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으니까. 복수심이 아닌 다른 감정으로 통제해야 할까요? 아니,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건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살인기계. 복수심만큼 사람을 극한적으로 채찍질하는 감정은 없지. 선임, 좋은 생각이 하나 있어. 말씀하세요. 테러로 죽은 대상을 딸로 바꾸는 거야. 희생자를요? 프로젝트를 자식 잃은 아버지로 바꾸자는 뜻입니까? 그렇지, 그것만큼 눈먼 복수기가 세상에 또 없지 않은가? 하지만 수석님, 기억을 그저대로 바꾸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윤리적인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프로젝트가 자기 기억에 위화감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 그런 이유로 기억 변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하지만 기억을 제한하고 순서를 교모하게 조작하면 인식 자체를 왜곡시키는 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저스티스, 그 가엾은 영웅을 악당을 쫓는 환상 속에 가둔 것처럼 말이네. 이 새끼 봐라. 동우 없는 새끼. 여기가 네 안방이냐? 철아 그만! 이보세요 군 양반, 이 당신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래? 지금 민간인이 몇 명이 죽은 줄 알아? 형님 말로 해선 안 될 놈입니다. 눈깔 봐 형님. 물러나세요. 거기서 제가 저 새끼 목 뽑아 놓는 거 구경이나 하십시오. 당신 진짜 미쳤어? 우리가 무기로 욕도 머리 좀 했다고 이러는 거야? 그거 단속국이 할 일이잖아. 단속국? 네 절친들 말하는 건가? 뭐 군인이 이래도 되는 거야? 경찰 불러 이 미친 새끼야! See you in hell. 희생자를 아내에서 딸로 왜곡하는 건 성공적인 시도였습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프로젝트가 복수를 포기하는 비율이 극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럼 아내와 관련된 기억은 어떻게 되는 거지? 기억이 모순이 생길 텐데. 딸의 상실에서는 맹목적인 분노, 그 맹렬한 감정이 위화감을 마취시킵니다. 감정이 격해지만 세부 사항도 눈에 잘 안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허, 무서운 사람들이구만. 우리 영두치 아주 무섭고 영리해. 마음에 들어. 시시껄렁한 윤리나 도덕 전부 집어치우고 지금 이러하게 문제 생기면 얘기하고. 이사님, 그게 저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치명적인? 뭐지? 산나비입니다. 산나비? 뭐야 그게? 무슨 의미인데? 그게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뭐? 산나비는 어떤 이유에선가 프로젝트에 인격 깊숙이 뿌리내린 개념인데 이것이 일종의 암시처럼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암시라고? 어떤 암시?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선배님, 날 찾지 말라고 했을 텐데. 본부에서 선배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치안을 유지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가로치려 들지 마라. 외람된 말씀이지만 외람되다. 작전 용어를 발령한 건 나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범죄 조직 소탕에 발령하기에 지나치게 큰 명령입니다. 그것도 복수를 위해서라면 더욱더. 그 입 닥쳐! 내 아내가 죽었다. 네 보주의로! 너에겐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없어! 또 실패입니다. 이번에도 산나비로 인한 통제 실패입니다. 미치겠군. 연구 3팀에서 연락 온 건 없나? 그게 없습니다. 네. 1년 넘게 인격안을 파헤치고 있으면서 단수를 수 없다고? 산나비는 무의식이 영역에만서만 존재하는 게 확실하다고. 무의식도 기억의 연장선이야. 모든 복수를 포기해버릴 정도로 강렬한 암시가 아무 기억 없이 존재할 순 없어. 한 달 안에 단서 못 찾으면 팀에 해찬다고 전해. 네, 전화하겠습니다. 자, 수석님, 실팀에서 작업 좀 확인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7팀? 무슨 내용인가? 프로젝트의 기억에서 저 이상한 점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세히 말해보게. 예, 프로젝트의 기억 속에 아내의 죽음에 대한 세부 내용이 사라져 있습니다. 선임, 지금 나랑 장난하나?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 상실로 결론 난 거잖아. 에? 주차 검증 끝낸 거 기억 안 나? 그게 아닙니다, 수석님. 실팀에서 스트레스 상황 이전의 기억까지 관측 범위를 넓혀 계속 체크했는데 오직 아내의 기억만 부자연스럽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기억 누락의 패턴이 해리성이랑은 좀 다릅니다. 누군가 어떤 의도로 갖고 기억을 그냥 도려냈다고 본 게. 그게 무슨 소리야? 누군가 악의적으로 기억을 해소했다 쳐도 인격의 안정성이... 설마... 예, 이 프로젝트 제작 과정부터 아내의 기억이 지워진 채로 만들어졌는데
잠깐, 그럼 혹시 산나비는 삭제된 기억에서 형성된 개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쳐버리겠구만. 선택적으로 사라진 기억에 산나비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니. 마치 누군가가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지 못하게 회방이라도 놓는 것 같군. 이 인격 데이터를 만든 사람이 누구랬지? 프로젝트의 딸입니다. 몇 년 전부터 마고그룹에서 수배 중입니다만 지금은 완전히 잠적해서 들었습니다. 그래, 이 정도로 정교한 인격 데이터를 구축할 정도의 천재라면 지금 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당연히 파악했겠지. 그것도 8살의 나이에 말이야. 그 말이 어째서 네 엄마의 기억을 지운 거냐? 선배님 퇴역을 신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이유를 여쭤도 되겠습니까? 내 딸 마리를 위해서다. 존중하겠습니다. 세척집 가져와. 준장님, 사모님 일은 정말로... 괜찮다. 어쩔 수 없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군. 마리에겐 나밖에 남지 않았어. 나에게도 마리밖에 남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젠 다 괜찮다. 정말 그런 방식이 먹힐까요? 차라리 산나비를 제거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겠어요? 어떻게든. 산나비는 프로젝트에 무의식 깊숙이 뿌리박힌 암시. 한 사람의 인격이 이 정도 영향을 가진 개념은 흔치 않아요. 삶의 의지, 인생의 목표, 삶의 표상. 한마디로 인격이 형성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는 개념입니다. 이런 중추 개념을 제거했다가 인격 자체가 붕괴되고 맙니다. 아니면 그래, 기억을 왜곡해서 산나비를 떠올리지 않게 한다든지. 당신네들이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인간의 의식은 그렇게 동작하지 않습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를 생각하게 되는 법이죠. 그럼 박사의 의견은 이겁니까? 오히려 산나비를 복수의 대상으로 만들자? 딸을 죽게 한 테러의 원흉을 산나비라는 가상의 테러 집단으로 위장해서? 그렇습니다. 산나비를 증오의 대상에 속임으로써 산나비가 가진 암시를 약화시키는 거지요. 솔직히 납득이 안 가긴 합니다. 폭탄을 제거할 방법이 없으니 그 폭탄을 직접 터뜨리자는 말처럼 들리는군요. 같은 의견입니다. 저번에 분명 위화감은 인격의 안정성이 치명적이다. 그래서 기억을 조작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받은 것 같은데요. 실존하지도 않는 산나비라는 가상의 대상에게 프로젝트 위화감을 느끼지 않으리라 확신하는 이유는 뭐죠? 맹목성. 증오라는 감정의 강력한 특성이 맹목성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희는 프로젝트의 기억을 교묘하게 편집하는 동시에 징후를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인격을 개량했습니다. 복수와 관계없는 기억의 해상도를 대폭 떨어뜨리는 반면 딸과의 기억은 더욱 선명하게 왜곡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프로젝트는 비정상적으로 맹목적인 징후를 품게 되었습니다. 복수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요. 이 프로젝트는 산나비에게 복수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둘 것입니다.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산나비가 무엇인지 본인도 모를지언정 말입니다. 그 준장님이 퇴역하신다니 오래 살고 보립니다. 이건 뭐 저희끼리 소소하게 파티라도 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됐다. 퇴역식도 거절했는데 뭐 좋은 일이라고. 아, 부럽다. 나도 이 지긋지긋한 군복 벗고 싶습니다. 준장님 퇴역하시면 좀 심심한 것 같긴 합니다. 이 부대 진작 해체해야 할 거 준장님 덕에 남아있는 부대이지 않았습니까? 준장님 가시면 결국 해체 수순 밟을 텐데 아, 머리 아파. 자네가 머리 아플 게 뭐가 있나. 다시 현장 복귀하는 거지. 송수령 능력이면 어디서든 환영받을 걸세.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짜 군소과정 노름하면서 꿀 빨았는데 다시 뺑이 칠 생각하면 머리 아픈다. 참, 준장님 퇴역하더라도 종종 댁에 놀러가도 되겠습니까? 왜? 왜냐니 그냥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귀여운 우리 마리 아가씨 보러 가는 겁나. 아가씨도 나 보고 싶다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던데. 됐네. 가까운 길도 아닌데 힘들게 찾아올 거 없네. 제가 가서 아가씨 체력 좀 빼드리겠습니다. 그건 좀 혹하는군. 준장님, 저번에도 말씀드린 거지만 마리는 천재지 않습니까? 아빠 보고 싶다고 8살에 군부대를 해킹할 정도로.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전 태어나길 무식하게 태어나서 천재가 무슨 생각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지만 사모님 돌아가신 이후로 마리 아가씨는 뭔가 불안해 보인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재능은 저주라고. 그러니까 저도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수석님, 이번에 내부 공문 내려온 거 보셨습니까? 최종 해결 프로토콜. 이거 복잡한 얘기 다 걷어내고 보면 도시를 파괴하겠다는 내용 아닌가요? 프로젝트가 외부에 유출되었을 때?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번에 마고전자에서 시제품 공개된 워커 보셨죠? 도시에 쫙 보급표 예정인 일꾼 안드로이드 말입니다. 한쪽 팔에 와이어암 달린 거 보셨어요? 그거 프로젝트가 다루는 사슬팔 구조와 완전 동일합니다. 이번에 양산하는 워커가 10,000대가 넘는데 이 정도면은 거기까지 둘 다 알면서 뭘 또 물어? 제 괜찮은 걸까요? 프로젝트의 인격 데이터에 워커를 투입한다면 군대 마고 치안 유지대의 화력도 충분한 상황에서 이 정도 군인으로 군대를 만들려는 건 마고 그룹은 지금 역성혁명을? 그만하라니까! 우리가 살려면 이 프로젝트가 성공해야만 해. 거기만 집중해라. 아빠, 내 목소리 잘 들려? 잘 들려. 아빠 대박! 우리 집 완전 신기한 게 생겼어! 신기한 거? 완전. 아무튼 진짜 신기해. 아빠는 그런 걸 본 기억이 없는데. 아니야, 아빠가 직접 와서 확인해봐. 아빠 생일 축하해. 최 이사님, 연구동에 어쩐 일로? 인지 필터? 이게 뭐죠, 박사? 보고서를 보셨군요. 그건 프로젝트에게 작용하는 일종의 정신적 안정기입니다. 안정기? 네, 프로젝트가 인간 자체를 인지할 수 없도록 만드는 필터입니다. 그건 보고서에 적혀 있어요. 이게 뭘 안정시키는지를 설명해요. 인지 필터의 주요 목표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산나비로 인해 모두가 사라졌다는 불가해한 상황을 만드는 응도. 사람들의 실종에는 이해 불가능한 거대한 부조리를 만들어 프로젝트를 둘러싼 크고 작은 모순들을 덜 중요하게 느끼도록 격화시킵니다. 두 번째, 정보의 제한. 이 프로젝트는 기본적인 편집된 기억을 통해 통제됩니다. 때문에 누군가 이 왜곡된 정보를 정정하려 시도한다면 프로젝트의 안정성이 뿌리째 흔들리게 되지요. 하지만 프로젝트가 인간들을 인지할 수 없다면 그런 위험성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보다 통제된 환경에서 프로젝트가 동작할 수도 있고요. 바로 그게 내가 지금 찾아온 이유예요. 그 인지 필터에 필터링 되지 않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이것들은 뭐죠? 예외 처리 대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군요. 그 사람들은 이 인격의 복수심을 구성하는 핵심 인물들입니다. 프로젝트가 복수를 결심하게 되는 기억, 그 상황을 구성하는 주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사, 김 의장님이 당부한 거 기억 안 나요? 이 프로젝트엔 빈틈이 있어서는 안 돼요. 만약 가동 중인 프로젝트가 이 사람들을 만나면 어쩌려고? 이 넓은 재석에서 5명 남짓한 예의 인물들을 만나는 건 이사님, 확률적으로 0에 수렴합니다. 그건 통제 불가능한 그런적인 불확실성, 그러니까 기적의 영역입니다. 난 이런 게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문제 생기기만 해요, 박사. 본 프로젝트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산나비라는 가상의 대상의 완전 파괴를 목표로 행동하는 전투인격. 여기서 산나비는 개인은 물론이고 조직, 사물 등을 전부 포함한 추상적인 개념으로 요청하셨던 대로 대부분의 상황을 유연하게 적응이 가능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우수한 점은 기억을 통해 형성된 개인적인 증오심으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복수를 향한 일념 하나만으로 스스로를 파멸시켜 임무조차도 맹목적으로 수행하고 죽음을 목조에 둔 상황에서도 그 어떤 두려움이나 망설임을 갖지 않지요. 본 프로젝트는 베테랑 군인의 인격을 토대로 구축되었는데 이는 다시 말해 전투 AI의 최대 단점인 경직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전지에서 보낸 수십 년의 경험을 통해 능동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통제 가능하고 양산 가능한 완벽한 전투 소프트웨어입니다. 이상으로 사나이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좋아. 훌륭합니다, 박사. 훌륭하고 완벽합니다. 박사, 지난 10년간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나이사님? 그렇지. 박사에게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요. 우리 본사의 보안팀 실장이에요. 일처리가 아주 깔끔한 친구죠. 예, 반갑습니다. 근데 보안 실장님은 왜? 다른 연구팀은? 빠짐없이 적응 완료했습니다. 연구팀 개인 서버부터 전부 검수해서 프로젝트 관련 내용 유출되었는지 체크해요. 프로젝트에 대해 알게 된 사람들이 있다면 즉시 처분하고
외부인까지 건드면 일이 커진. 그 외부인은 사고 사안동 아니야? 어? 뒷감당은 당신 몫이 아니야. 아주 작은 가능성도 큰 위협이 돼. 철저하게 하도록 해요. 알겠습니다. 워커 생산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순조롭게 진행 중이에요. 조정의 감시를 피해 다목적 노동 로봇으로 포장해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도시 노동자를 배치 중입니다. 현재까지 2만 기 이상 배치 완료했네요. 5만 기 배치를 최종 목표로 꾸준히 양산하고 관리 중입니다. 언제든지 산나비 프로젝트를 투입할 수 있도록. 드디어 출발선에 도착했어. 마고그룹이 세워진 지 50년. 고작 반세기 만에 마고그룹은 무너져가는 조국을 다시 일으켰어. 몇 세기 동안 하늘에서 내려올 생각도 없는 왕실. 그 오만한 치들은 이 나라를 통치할 자격이 없다. 우리가 그들을 끌어내리고 대신 왕좌에 앉겠다. 말해.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내가 최상층에 도착하게 해주마. 백대령, 송소령. 그렇군. 그랬어. 그렇던 거였어. 우린 울지 않는 부엉이요. 발자국 없는 범이다. 나는 죽은 건가? 내가 죽은 지 몇 년이 지났지? 10년입니다. 현재 상황은? 곧 이 도시의 중앙 핵발전소가 폭발합니다. 상황을 파악한 조정이 마고시 상공에 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할 겁니다. 저걸 직접 보는 날이 오다니. 저게 작동하기까지 얼마나 남았나? 정확히 알 방법은 없습니다만 충전을 시작한 지 꽤 시간이 지났으니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군. 마리의 위치는? 잠깐! 둘이 지금 대체 무슨 말 하시는 겁니까? 마지막 신호는 대령님! 정신 나갔습니까? 준장님이 10년 만에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저 도시로 내려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송소령. 대령님은 저게 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곧 도시가 통째로 사라질 겁니다. 문자 그대로!
조정이 저걸 꺼내둔 것도 핵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이 도시를 없애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춘장님도 돌아오자마자 하늘께 죽으러 가는 겁니까? 춘장님이 살해당한 이후 단 하루도 제대로 잠들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런 저희는... 송소령, 난 오래전에 약속을 했다. 내 딸 마리와 난 그 약속을 지키러 가야 해. 목적지까지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저희가 모셔드리면 금방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조정이 지켜보고 있다. 어명을 어길 셈이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다고? 백대령, 그건 반역이야. 여기 있는 모두가 죽을 거다. 올바르게 판단해라. 이제 네가 지휘관이니까. 배치하라. 준장님, 그새 많이 낡았군. 전원 차렷! 백대령, 내 아내 일 어쩔 수 없었던 것 알고 있다. 더 이상 마음에 담아두지 말게. 그리고 송소령, 주먹이 손방방이야. 운동 더 해야겠어. 좀 더 자네들과 이야기를 나눴다면 좋으련만 내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군. 만나서 반가웠다. 마리를 잘 부탁한다. 금준장님께 경례! 리미터가 해제되었습니다. 출력 시스템 과부하.
기억조차 나지 않는 까마득한 어린 시절, 나의 엄마는 세상을 떠나셨다. 엄마와의 흐릿한 추억을 더듬어 올라가다 보면 그 기억은 언제나 거대한 폭음으로 끝난다. 아빠를 향한 범죄 조직의 보복성 폭탄 테러. 군인이었던 아버지는 당신만큼이나 위험한 사람들을 적으로 두고 있었다. 집 한 구석에 설치된 폭탄은 분명 아빠의 목숨을 노린 것이었지만 그 폭발이 집어삼킨 것은 다른 사람이었다. 천지를 울리는 거대한 폭음 속으로 엄마는 조용히 사라지고 말았다.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희미하지만 당시 아빠의 모습은 아직까지도 선명하다. 나에게 애써 지어 보이는 어딘가 불편하고 어색한 미소. 먼 곳을 보는 듯한 초점 잃은 눈동자.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상처. 그때 난 어렸지만 아빠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당시 이사한 삭막한 주택이 2차 보복에 대비한 안전가옥이라는 것도, 아빠가 혼자서 테러와 관련된 범죄 조직 수십 개를 괴멸시켰다는 것도 전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다. 그 사건 이후 아빠는 달라졌다. 여전히 아빠는 나에게 자상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빠의 모든 행동은 어딘가 고장난 사람처럼 삐그덕거렸다. 언제나 진심으로 나와 놀아주던 자상하고 따뜻한 아빠는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다. 어린 나이에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아빠는 절대 옛날로 돌아갈 수 없으리란 걸. 유난히 잠이 오지 않던 어느 날 밤 아빠가 숨죽여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달조차 뜨지 않은 어두운 밤이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아빠가 가엾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아빠를 구할 수 있을까? 그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보기로 결심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의 방 한켠에는 커다랗고 복잡한 컴퓨터들이 잔뜩 놓여 있었다. 두뇌 활동을 전체적으로 보조하는 장치를 이식한 아빠를 위한 군용 장비들. 티라노와 노는 게 질리기 시작했을 때쯤부터 나는 그 방에 자주 들락날락거리기 시작했다. 먼지 쌓인 두꺼운 매뉴얼과 간단한 검색으로 찾을 수 있는 방대한 지식, 논리의 세계를 마음껏 주무르는 기계의 언어. 프로그래밍이 나의 새로운 놀이가 되는 데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렇다. 나에겐 0과 1의 세계에 재능이 있었다. 불행히도 말이다. 그 재능을 아빠를 위해 쓰기로 결심했던 순간 나의 세상은 잘못된 방향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8살에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은 아빠의 인격을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이었다. 순수한 이유였다. 그저 아빠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기 싫었을 뿐이다. 엄마의 죽음, 그 기억이 아빠를 괴롭게 하는 원인이라면 그 원인을 제거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데이터화된 인격에서 기억은 그저 하나의 파일에 불과했다. 언제든지 쓰고 지울 수 있는 그런 파일 말이다. 만약 내가 아빠의 인격 데이터에서 엄마의 기억을 지운다면 사과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듯이 아빠의 괴로움도 치료될 것이라 믿었다. 0과 1의 세계에선 그런 마법 같은 일이 가능했으니까. 이제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순수함은 죄악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인격의 데이터화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성격, 기억, 감정 등 불완전하고 통제되기 어려운 두뇌 활동들을 데이터로 치워내라는 일이다. 명백히 가능보다는 불가능의 영역. 하지만 나에겐 재능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다. 신의 암호와도 같은 복잡한 데이터 무더기 속을 더듬더듬 헤매고 있노라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 찾아들곤 했지만
불행히도 아빠를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은 내게 무한한 열정을 주었다. 나는 하루하루 즐거운 마음으로 아빠의 기억 모듈을 해석하고 사고 프로세스를 분석했다. 이것이 아빠의 고통을 마술처럼 치료할 환상적인 선물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으면서. 완성한 인격 모델을 처음 본 아빠의 표정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또렷이 기억난다. 나는 그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불같이 화를 내는 아빠의 모습을 보았다. 아빠의 떨리는 목소리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그치셨다. 인격 데이터는 조정에서 철저히 금지하는 1급 금지 기술이라고. 1급 금지 기술은 단순 연구만으로 대역죄에 처벌하는 위험한 기술이라고. 내가 만든 것이 조정에 발각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당시는 아빠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다. 아빠는 겁먹은 나를 뒤로하고 내가 만든 인격 데이터를 즉시 파기했다. 그때 중화기들로 무장한 괴한들이 집에 들이닥쳤다. 매캐한 화약 냄새, 공기를 찢는 총성과 폭발음. 미처 무장하지 못한 아빠는 나를 지키려다가 살해당했다. 내 컴퓨터에 백도어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건 몇 년이 지난 이후였다. 순수함은 죄악이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재능은 저주다. 이 둘이 만나면 삶은 지옥이 된다. 군인이 계획적으로 살해당한 사건이었다. 습격자들은 능숙한 솜씨로 자취를 감췄지만 격노한 군경의 수사망을 피할 순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습격자들은 서름한 부두의 낡은 창고에서 발견되었다. 차기 식은 변사체로 말이다. 시체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습격자들은 사건 직후 살해당했다는 것뿐. 그들의 시체에서는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이 제거되어 있었다. 배우를 감추려는 철저하고 능숙한 꼬리 자르기. 남은 단서는 단 하나도 없었다. 범죄 조직의 보복살인이라는 애매한 결론과 함께 수사는 흐지부지 종료되었다. 하지만 나에겐 아니다. 오직 나만이 습격자들의 진짜 목적을 알고 있었다. 아빠가 살해당하던 날 집에서 사라진 건 딱 하나였으니까.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아빠의 인격 데이터가 남겨있던 명백한 일이었다. 누군가가 아빠의 인격 데이터를 강탈한 것이다. 내가 아빠를 죽인 거야. 마음속에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진 기분이 들었다. 하루하루가 지옥의 연속이었다. 매일 눈을 뜨면서 바라는 건 단 하나.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후회 속에서 문드러져 가던 나를 버티게 한 건 복수심이었다. 아빠를 죽인 자들에 대한 복수. 세상에서 잠적한 나는 해커가 되었다. 역설적이게도 아빠를 죽인 내 재능은 아빠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기도 했다. 나는 내 능력을 10분 발휘해 아빠의 흔적을 찾아 내 쌍을 미친 사람처럼 떠돌았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을까. 광기와 집착이 만성이 되어갈 무렵 나는 범인에 대한 한 가지 단서를 찾아내고야 말았다. 마고그룹의 극비 프로젝트에서. 마고그룹. 명실상부 이 나라 최대 기업이자 도시 하나를 통째로 소유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대기업. 맹렬한 증오심과 동시에 의문 하나가 함께 피어올랐다. 얻을 건 적고 잃을 건 많은 그들이 인격 데이터와 기술을 강탈해갔다. 무엇을 위해? 그때부터 나는 마고그룹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세간에 퍼져있는 마고그룹의 이미지는 국가 대부분의 영역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실한 재벌. 나도 분명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한꺼풀 껍데기를 벗기고 보니 기업 내부에는 괴상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불편의 수준을 넘어 명백히 비효율적인 두터운 보안, 언제라도 모든 데이터를 동시에 날려버릴 수 있도록 짜맞춰진 위태로운 데이터 구조,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배후, 실체를 파악할 수 없는 거대한 비정상 속에서 나는 결국 찾아내고 말았다. 아빠의 인격 데이터를. 횟수로 꼬박 10년. 아빠의 인격 데이터는 원본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개조되어 있었다. 교묘하게 배치된 기억 속에서 아빠는 딸의 복수를 맹목적으로 수행하는 살인 기계로 변해 있었다. 아빠의 기억 속에서 나는 테러로 죽었고 나와의 추억은 복수의 연료가 되었다. 자상한 아빠는 온데간데 없고 증오의 감옥에 갇혀 무의미한 복수를 반복하는 전투 프로그램 산나비 프로젝트만이 남아있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오래전부터 왕실은 인격의 데이터화를 극도로 경계하고 금지했다. 윤리적 문제를 그 이유로서 둘러댔지만 실은 이유는 단 한 가지뿐이다. 데이터화된 인격은 복제가 가능하고 복제할 수 있는 인격은 왕실의 위협이 될 수 있었으니까. 핵심 기술이 국가의 통제 아래 놓여있는 인공지능과 달리 인격 데이터는 언제나 원본 수준의 지능과 능력을 보장하니까. 잘 훈련된 군인의 인격 데이터 하나로 군대를 조직할 수 있으니까. 인격을 복제할 수 있게 되면 돈과 기술 따위의 세속적 힘으로 왕실에 대항할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니까. 그렇다. 마고그룹은 하늘에 도전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내 아빠가 바로 마고그룹의 반역의 칼날이었다. 마고그룹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기밀 프로젝트가 유출된 것을 파악한 마고그룹은 즉시 기업의 모든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모든 데이터를 말소하기 시작했다. 그 어떤 피해도 감수하고 계획을 통째로 매장하겠다는 무시무시한 결단에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산나비 프로젝트의 사본을 만들어 빼돌리는 것뿐이었다. 산나비 프로젝트. 한때 내 아빠였던 이 인격은 오직 한 가지 환경에서만 동작하도록 개조되어 있었다. 바로 워커. 마고 특별시 다목적 노동 안드로이드. 나는 아직 접근 가능한 워커를 하나 찾아 산나비 프로젝트를 투입했다. 그리고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세부 설정을 입력했다. 마고 특별시에서 나 금마리를 만나 산나비를 쫓는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나도 내가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다. 산나비 프로젝트는 더 이상 내 아빠가 아니다. 그건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재프로그래밍된 인격은 두 번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를 기억해낼 수 없을 것이다. 불에 댄 듯한 고통이 다시 밀려온다. 지난 10년, 매일을 견뎌내기 위해 분노한 척 필사적으로 마음을 억눌렀지만 한 가지 감정만은 언제나 빳빳이 고개를 쳐들고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죄책감. 지금도 어딘가에서 시선이 느껴진다. 내가 아빠를 죽인 거야. 언제부터였을까 아빠의 모습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가끔 꿈에서 아빠가 나와도 목소리도 얼굴도 전부 뿌옇게 물들어 있다. 난 지금 마고 특별시로 향하고 있다. 내가 뭘 원하는 건지는 지금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마 내가 노력한다면, 옛날의 내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빠가 다시 날 기억해주지 않을까? 기적이 일어나 아빠가 날 기억하면 좋을 텐데. 아빠가 날 본다면 반가워할까? 날 용서해줄까? 아빠,
나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내가 옳은 일을 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빠를 다시 한 번 더 보고 싶을 뿐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그 말이 누구세요? 사람 맞아요? 왔어요? 너무 늦었잖아요. 목적대로 움직이지 않는 로봇이라니 완전 불량품이야, 불량품. 언제부터였더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내 바램대로 됐던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렇게 됐네요, 결국. 이제 와서 딱히 새삼스러운 건 아닌데 그냥 모르겠다. 이젠 하나도 모르겠어. 산나비는 이 발전소였나? 아저씨, 인지제약 풀었구나? 정확히는 이 도시의 자폭을 정지시키는 것까지가 제가 설정한 산나비죠. 이 미친 기업 인간 말종들 때문에 죄 없는 도시 사람들 죽게 놔둘 순 없잖아요. 이해했으면 더 이상 방해하지 마요. 원자로 온도가 임계점을 한참 넘겨서 이젠 정말로 남은 시간이 없어요. 제가 직접 안으로 들어가서 노심을 해체해야 해요. 지금 우리 도시 머리 위에 떠있는 조정도 원자로가 멈추면 도시를 가만 놔둘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아저씨가 얌전히 산나비 찾으러 갔으면 좋았잖아요. 저 방사능 구덩이 속에서 제 몸뚱이가 오래 못 버티면 몇 명이 죽는 줄 알아요? 뭐야? 대령 삼촌 만나고 왔어요? 설마 해친 건 아니죠? 말이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착각하지 마요. 당신은 내 아빠가 아니야. 인간 흉내내는 깡통. 병기로 개조된 아빠의 모조품이지. 나 진짜 바보 같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걸. 뭘 해보겠다고 나 혼자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이런 말 할 자격 나한테 없는 거 잘 알지만 난 아저씨가 미운 것 같아요. 아저씨를 좋아할 방법이 더 이상 남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져요. 내 진짜 슬픔도 후회도 가짜한테 빼앗길 수 없어. 아빠!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이번엔 아빠 괜찮지 않았니? 아니었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빠. 이건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이라니. 아빠가 그걸 모르면 어떡해. 끝까지 연주하면 뭐해. 중간에 완전 많이 틀리는 거야. 음정도 완전 이상했고. 그리고 박자도. 그럼 맞게 연주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인데? 바로 그거야. 아무래도 아빠는 하모니카에 재능이 없는 모양이구나.
괜찮아, 아빠. 처음엔 그럴 수 있어. 나도 이 노래 엄마한테 배우는데 완전 오래 걸렸거든. 말이야. 응? 미안하구나. 아빠가 뭐가 미안해? 그냥 다 미안하네. 모든 게. 말이 또 하고 싶은 게 많을 텐데. 아빠가 아빠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구나. 가끔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질 때가 있구나. 엄마 보고 싶지? 나도 엄마 보고 싶다. 지금 엄마도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겠지? 엄마가 지금 우리를 보면 뭐라고 할까? 있잖아, 아빠. 엄마는 내가 슬퍼할 때마다 그 노래를 들려줬어. 머핀 기억나지, 아빠? 우리 야옹이 대원 말이야. 머핀이 야옹이별로 떠났을 때 그때 나 엄청 슬펐거든? 머핀이 날 혼자 남겨두고 떠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때 엄마가 그 노래를 들려주면서 이런 말을 해줬어. 세상 모든 만남에는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에 함께 있는 시간이 비로소 소중해질 수 있는 거라고. 이상하게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슬픈 마음이 마법처럼 사라지더라고. 있잖아, 아빠. 나 아빠랑 놀 때 정말로 좋아. 부끄러워하면서도 나랑 열심히 맞춰주는 아빠가 너무너무 좋아. 내가 힘든 부탁을 해도 다 들어주는 아빠가 좋아. 나랑 놀고 나면 피곤해서 꾸벅꾸벅 잠드는 아빠도 좋아. 아빠 자고 있을 때 사슬팔 들어보니까 완전 무겁더라. 무거운 팔 때문에 힘들었지? 미안해. 아빠도 일하고 오면 피곤하고 쉬고 싶었을 텐데. 그래도 늘 나랑 함께 놀아줘서 고마워. 나 정말로 아빠와 함께 했던 시간 하나하나가 너무 행복했거든?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빠 미안하다는 말 안 해도 돼. 아빠는 언제나 나한테 최고의 아빠인걸. 말이야. 그러니까 아빠도 슬퍼지면 언제든 나한테 말해주기야. 아빠가 슬퍼할 때마다 내가 하모니카 불어줄게. 엄마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있잖아, 저번에 아빠 훈련하는 거 보고 나 꿈이 생겼어. 나 군인이 될 거야. 아빠처럼 천무하적 군인이 돼서 아빠랑 같이 모험을 떠날 거야. 모험을 말이니? 응.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봐, 아빠. 아빠랑 나랑 동료가 돼서 무시무시한 악당이 사는 성에 쳐들어가는 거지.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지렁맨도 물리치고 저스티스도 만나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저 거대한 괴물은 싸워서 이길 수 없어. 가끔은 도망갈 줄도 알아야 해. 아, 그리고 TV에서 봤는데 세상에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차도 있대. 완전 신기하지 않아? 나 그거 꼭 타보고 싶어. 상상만 해도 완전 재밌을 것 같아, 그치? 그런 날이 정말로 왔으면 좋겠구나. 분명 올 거야. 왠지 그럴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아빠, 나랑 한 가지 약속해줄 수 있어? 무슨 약속? 만약에 있잖아, 우리 함께 모험하다가 내가 슬퍼지는 날이 오면 아빠가 나한테 하모니카를 연주해줄래? 이 노래를. 산나비를 말이야. 아빠가 이걸 불어주면 난 분명 다시 행복해질 거야. 물론이지, 딸. 누구 부탁인데.
역시 누가 뭐래도 아빠가 최고야. 하지만 지금 실력으론 절대 안 돼. 그런 연주로는 더 슬퍼질 뿐이라고. 알겠지? 내가 산나비 다시 들려줄 테니까 잘 듣고 많이 연습해야 돼. 이번엔 아빠 연주 괜찮았지? 아빠. 진짜 아빠 맞죠? 딸 많이 힘들었지? 나 하나도 안 힘들었어. 나 사실 많이 힘들었어. 정말로 많이. 몇 년이 지나도 아빠가 죽었다는 게 도저히 실감이 안 나서 아빠가 대답할 것 같아서 그래서 매일 밤마다 잠에 드는 게 무서웠어. 혹시라도 아빠 꿈꿀까봐. 꿈을 꿀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꿈 속에서 아빠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데 아빠가 없다는 현실은 갈수록 선명해져. 나 그게 너무 무서웠어. 언젠가 아빠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나한테 남은 건 이런 현실뿐일까봐. 이제 다 괜찮아. 우리 딸 마음껏 울어도 돼. 미안해 아빠. 나 때문에 아빠가 이렇게 전부 나 때문이야. 이 모든 게 그냥 전부 다 내 탓이야. 미안해. 우리 딸이 뭐가 그렇게 미안할까? 아빠는 그저 고맙기만 한걸. 이런 아빠를 끝까지 믿어줘서 고마워. 아니야, 나 아빠 못 믿었어. 계속 아빠 포기하려고 했어. 그래도 마지막까지 아빠 곁에 남아줬지 않니? 아빠.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말아다오. 소중한 추억만 안고 가고 싶구나. 어딜 가. 아빠 가지마. 아빠, 그냥 나랑 같이 떠나면 안 돼? 내가 아빠 고쳐볼게요. 마리아, 엄마가 했던 말 기억나니? 모든 만남에는 끝이 있기 마련이란다. 좋든 싫든 누구나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때가 오는 것이지. 몰라, 싫어. 그런 거 하나도 기억 안 나. 나 이제 더 이상 아빠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마리아, 아빠가 우리 딸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모두에게나 끝이 공평하게 찾아오는 법이라면 끝까지 가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란다. 정말로 중요한 건 어떻게 끝으로 가는가. 어디 가는 거야, 아빠? 내가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으니 내 손으로 끝맺게 해다오. 싫어, 지각하면 나랑 같이 가. 마리아, 이게 뭔지 기억나니? 철호랑이. 날 기억해주렴. 알았어요. 이렇게 멋지게 자라줘서 고맙다. 잠깐이나마 함께해서 즐거웠다. 나의 대장님. 아빠!
아마도 우리는 모두 역할이 있을지 몰라. 무대 위 금발을 배우는 데는 여기만 하는 데가 없어. 여기 또 오게 될 줄 몰랐는데 이 본부 안 쓰게 되면 이 훈련 담당 모시킹이 할걸? 내가 박바국에서 남겨뒀어. 이른바 영구 결번이지. 대령님 제가 뭐라 했습니까? 분명 필요한 일 있을 거라 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찾아오는 걸 다음 작품에 우리도 그냥 서장이 시킨 대로. 네, 몇 번이나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 강철지렁이 위에서 시켜서 만들었다. 국가표준 안전관리 규정보다 적게 낼 수밖에 많긴 아무튼 위에서 시켜서 만들었다. 왜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설명해주세요. 우주선보다 튼튼한 기계에 대체 뭘 하면 이런 꼴이 됩니까? 저봐, 저 조정님이 찾아보기라니까. 마구 무릎이 잘 나가니까 이 도시락 마구 무릎 묶고 상태를 얻고 배워볼 마구 무릎만. 그때의 흔적을 찾고 다시 돌릴 수도 없는 대여부처럼으로써 희미해진 빛도 노랫말도 다시금 찾아오겠지. 다음 작품에 봄은 올까 기다렸지. 막이 내리면 그리울까 후련했고 섭섭했지. 끝났다는 것은 다시 시작된다는 것은 잃는다는 것도 역시 비워둔다는 것은. 정말로 수상일들에 안 따라붙은 거 맞지? 그러니까 내린 거 보고 가족들은 지하실에다가 너무 낙산에 쌓여서 미쳤는데? 그래 임마 그거 몇탄 거 그거 에어로핀하고 너가 일로 와봐. 다음 열차는 오고 있고 방명록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벌떡대고 있으면 뭐하죠? 세상 속을 다시 어지럽힐까. 다음 작품에 봄은 올까 기다렸고 언니? 마리, 너도 운동하러 왔어? 여기 오니까 옛날 생각나서 나도 오랜만에 훈련장 좀 썼지. 그리고 요즘 펀치력이 많이 약해진 것 같기도 하고. 펀치력이요? 그래. 여기 당분간 나랑 같이 좀 쓰자. 아니 저는 그냥 찾을 수밖에
불러온 건데.